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발맞춰 걸어갈 저의 새로운 와이프를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왕제국은 미네일에게 무려 10캐럿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건네주고는 드림식품 창립기념일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는 말을 전하면서 재혼에 대한 희망을 강하게 갖게 하더니 뜬금없이 듣도 보도 못한 다른 여자를 와이프로 소개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왕제국의 소개를 받고 무대 위에 올라온 의문의 여성은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2년 전에 갑자기 병원에서 사라진 후로 깜깜무소식이었던 정다정이었어요. 당연히 정다정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강세란과 백상철에게 꽁꽁 숨기기 위하여 거의 전신성형에 버금가는 대수술을 하였고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동일인이라는 것을 눈치채기 힘든 상태였는데요. 특별히 왕제국이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일 정도로 동안의 얼굴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행사 참석자들은 두 사람의 적지 않아 보이는 나이 차이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2년 전에 정다정은 얼굴에 도끼가 하나도 없을 만큼 티 없이 순수한 얼굴이었지만 2년이란 시간 동안 얼마나 심적으로 괴로웠는지 증명이라도 하듯 얼굴에 도끼가 가득 담겨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네일은 자신이 있어야 할 무대에 생뚱맞은 다른 여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그대로 행사장을 나가버리고 말아요. 행사장에 참석하기 전만 하더라도 왕제국이 건네준 다이아 목걸이를 재혼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목에 걸고 나갔는데 한순간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곧바로 땅바닥에 목걸이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죠. 무대 위에 있던 왕제국은 열받아서 자리를 뜨는 미네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지만 드림식품에 죽고 드림식품에 사는 그에게 회사보다 우선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식을 포함하여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미네일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와이프를 대중들에게 소개하기에 바빴어요.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드림식품 창립기념 행사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고 왕유한과 왕지우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곧바로 무대 뒤로 걸어가는 정다정을 붙잡습니다. 정다정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두 사람이기 때문에 무대로 걸어 나올 때부터 여자가 정다정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의심했어요. 사실 아무리 성형을 하여 다른 사람이 됐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만의 미묘한 느낌까지 전부 바꿀 순 없는 거잖아요. 물론 왕지훈의 경우 다소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치가 별로 없는 인간이라서 정다정이 자신을 미셸이라고 소개하자 이내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고 물러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인 줄 알았네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뒤따라 달려오던 왕유한이 아주 다급하게 말하길 당신 다정씨 맞잖아요.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왕 회장님이랑 결혼이라뇨. 누구시죠? 저는 정다정이 아니라 미셸입니다. 하지만 왕유한의 경우 정다정의 얼굴을 가까이서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에 미셸이라는 이름을 들었는데도 끝까지 의심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정다정인데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하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정다정은 이미 2년 전에 요양병원에서 도망갔을 때부터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람과 완벽하게 단절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어요. 살아갈 이유라고 생각했던 송이마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지금 그녀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저 사치나 다름이 없었죠. 게다가 혹시라도 자신을 아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강세란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기라도 한다면 2년 동안 준비한 그녀의 복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무대 위 여자가 정다정이란 사실은 언젠가는 들통날 수밖에 없겠지만 강세란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심을 받지 않고 범죄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했죠. 그렇게 창립기념일 행사가 무사히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왕제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짐을 싸고 있는 미네일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노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지금 나랑 장난해? 나한테 친구 어쩌고 하면서 붙잡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게 당최 말이 되는 거냐고. 이 나쁜 자식아. 그럴 거면 목걸이는 왜 준 거야? 노엘,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내 말 좀 들어봐요. 글쎄 나는 할 말 없다니까. 너 같은 놈을 믿은 내가 바보지. 그래요, 다 말할게요. 계약 결혼이라고요, 계약 결혼.
지금 뭐라고 했어요? 계약 결혼이요? 그렇다니까요. 이제 우리 드림식품도 언제까지 한국에서만 장사할 순 없는 거잖아요. 마침 미국에 있던 미셸이 좋은 파트너십을 제안해 줬는데 글쎄 계약 조건에 나와 결혼하는 것을 포함시켰지 뭐예요. 아니 아무리 사업이 중요해도 그렇지. 누가 결혼을 가지고 계약을 하냐고. 당신 제정신이야? 노엘 걱정 말아요. 미셸이랑 정상적인 부부처럼 생활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니까요. 난 노엘밖에 없어요. 결국 미네일은 왕제국으로부터 모든 사정을 듣고 나서야 싸고 있던 짐을 다시 풀고 다시 서랍장으로 차곡차곡 집어넣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이 계약 결혼이라고 하여 미네일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친구로 지낼 건지 두고 보자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지났잖아요. 애매한 관계로 지내느니 그냥 안 보고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미네일이기 때문에 점점 프로포즈를 하지 않는 왕제국에게 지친다는 느낌을 받던 참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모두를 속인 매우 충격적인 반전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제국이 정다정을 마음속으로 진짜 좋아하고 있었던 것. 아시다시피 왕제국은 과거에 왕지훈의 엄마와 살고 있을 때 미네일의 아리따운 외모를 보자마자 거의 한눈에 반해서 왕지훈의 엄마와 이혼을 하고 미네일과 곧바로 살림을 차렸잖아요. 그 이후로 왕지훈의 엄마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왕지훈이 미네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만큼 나이가 어렸을 때 미네일의 외모는 멀쩡한 와이프를 내동댕이 칠 정도로 훌륭한 외모였던 겁니다. 엄마인 미네일의 외모가 젊었을 때 이렇게 출중했는데 딸인 정다정의 외모는 또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부족할 것 없는 왕유한과 왕지훈이 동시에 사랑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면 거의 검증이 됐다고 봐야겠죠. 결국 정다정은 그저 복수를 위해 파트너십을 제안했던 거지만 왕제국 입장에서는 파트너십은 파트너십대로 땡큐였고 정다정 그 자체만으로도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강만석을 죽이고 고은재분을 홀랑 훔쳐간 것도 모자라 딸버린 여자에게 매력을 느껴서 조강지처인 미네일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왕제국을 보니 나중에 이에 대한 천벌을 제대로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자 미셸로 완벽하게 위장한 정다정이 왕제국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고 정다정과 미네일은 매우 어색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미셸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정씨 아니에요? 다정씨랑 닮아도 너무 닮았는데. 다정씨요?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인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엄마인 미네일은 미셸에게서 이상하리만치 익숙한 느낌을 받게 되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니 하는 수 없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죠. 그러자 고개를 숙이며 정다정에게 인사를 건네는 강세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며느리인 강세란입니다. 정다정은 강세란의 인사를 받지도 않고 씹어버리고 말아요. 애초에 이곳에 들어온 이유가 강세란에게 천벌을 내리기 위해서인데 굳이 사이좋게 인사를 나눌 필요는 전혀 없었죠. 어차피 날이 밝고 내일이 오면 시월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왕지훈과 각방을 쓰고 있던 탓에 혼자 방에서 꿀잠을 자고 있던 강세란은 난데없이 날라온 찬물 세례에 잠을 자고 있다가 화들짝 깨고 맙니다.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당장 안 일어나?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며느리가 돼가지고 밥 안 하고 뭐해? 밥은 아줌마가 해주잖아요. 그 아줌마는 오늘부로 해고했어. 내가 입맛이 조금 까다로워서 말이지. 이제부터 이 집안의 밥은 너가 전적으로 하게 될 거야. 뭐라고요? 저는 회사에 출근도 해야 된다고요. 그만두던지 아니면 둘 다 완벽하게 해내든지 네가 알아서 해. 하기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도 되고. 강세라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인데 밥을 안 한다고 아침부터 찬물 세례라니 성격 같아서는 다 때려치고 확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강세라는 왕지훈에게 완전히 찬밥 신세잖아요. 비즈니스 관계라는 점을 들먹이면서 노골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도 모자라 당당하게 혼외자까지 만든 왕지훈이기 때문에 강세란이 왕지훈에게 시어머니한테 갑질을 당했다고 하소연을 한다고 한들 좋은 소리를 들을 보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욕이나 안 들으면 다행이었는데요. 왕지훈과 마찬가지로 왕제국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좋아하는 여자인 정다정의 편이지 강세란의 편을 들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요. 이미 왕지훈과 결혼을 시키기 전에 강세란의 뒷조사를 꼼꼼하게 해둔 왕제국이기 때문에 그저 기회를 봐서 내쫓을 생각만 하고 있었지 강세란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정다정이 강세란에게 좀 너무하다 싶은 정도의 갑질을 시전하면 속으로 잘하고 있다고 미소를 지을 뿐이었고 제발 지발로 나가길만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강세란이 고작 이 정도의 치욕으로 드림식품을 포기할 위인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부잣집 사모님이 되기 위하여 사람까지 죽게 만든 강세란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이혼을 하고 나간다면 드림식품을 갖겠다는 자신의 꿈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니까요. 결국 강세란은 눈물을 머금고 지옥 같은 미셸의 시집살이를 견디기로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드림식품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총알같이 달려와서 가족들의 저녁 식사를 차리는 것은 물론 다음날 아침에 먹을 아침 메뉴까지 미리 준비해두면서 식모와 직장 생활을 함께 병행하는 강세란인데요. 68회 예고편을 보니 난데없이 저주인형을 받아서 화들짝 놀라는 강세란의 모습이 나오던데 앞으로 남은 회차에서 강세란은 정다정에게 계속 골탕을 먹는 모습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